8월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18억대. 아직 전년비만큼의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시장은 강한 전년비 회복세를 보여준 8월이었습니다.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 및 각사의 플래그십 라인업이 등장하며 내년 초까지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을 이어가겠죠. 그 이후부터는 기저효과의 마법이 시작될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막 시장에 등장할 무렵부터 과연 스마트폰에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필요한가를 놓고 시장 한편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꾸준히 들려왔죠. 이러한 질문이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폴더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생각보다 더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이 멀티카메라는 단 하나의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혹은 단 하나의 열의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킬링 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채용되는 카메라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해 채용되는 평균 카메라의 개수가 이제 3대를 훌쩍 넘어섰죠. 브랜드나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메인, 망원, 심도 조합에 초광각, 초망원, 모노크롬 등이 추가되어 쿼드 카메라 조합이 만들어지고 최근 흐름은 여기에 접사가 추가되는데 여기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지 후면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면부의 카메라 개수를 포함하면 여기서 다시 하나에서 2개의 카메라가 추가되는데요. 내년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일어날 스마트폰의 Q의 증대, 그리고 다시 한 대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질 이미지 센서의 Q의 증대, 그리고 이러한 Q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P의 증대로 넘어가겠죠. 갤럭시 S20 울트라의 BOM 코스트 분석표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후면부 4개의 카메라와 전면부 하나의 카메라를 합치면 무려 107.5달러가 만들어지죠. 이 S20 울트라의 BOM 코스트가 약 528달러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의 20%에 달하는 부분이 이 카메라 부분에 할당되어 있는 셈인데요.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론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가 영원히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엑셀렌즈와 같은 이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또 아예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패러다임이 렌즈 교체형으로 바뀌는 등 이 CIS 시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 멀티 카메라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개수 증대가 멈추게 되는 시기가 오기 전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해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인데요. 스마트폰 판매량의 회복, 한 대에 채용되는 카메라 개수의 증가, 그 2개의 명제가 곱해져 발생하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죠.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시장의 압도적인 최강자인 소니와 그 자리를 빼앗겠다 선언한 도전자 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압도적인 소니 1강 체제죠. 삼성의 경우는 아직 점유율이 소니의 절반 혹은 시기에 따라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규모 면에서는 소니와 경쟁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 소니 측의 숫자에는 미러리스 시장을 비롯한 다른 영역의 숫자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만을 놓고 따지면 백중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러리스 시장의 영향력 역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의 소니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사적 영향을 따지게 되면 삼성 역시 강점이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와 AP, 파운드리에 두루 걸친 이 반도체 관련 역량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될 수요 역시 그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화성의 디램 생산 라인을 이미지 센서용으로 전환하고 새로 구축한 평택의 라인에는 최신 디램 공정을 구축한 사례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곳이죠. 본격적인 캐파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소니를 앞설 수 있으리란 확신, 물론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결국은 수주를 빼앗아 와야 하고 이 이야기가 다시 기술력으로 귀결되는데 전체 이미지 센서 역량을 두고 두 기업 간의 역량 우위를 묻는다면 당연히 아직은 소니의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야기를 모바일로 한정하였을 때 현재 두 기업의 센서 기술력을 두고 무조건 소니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기업 간의 기술 수준이 엇비슷해졌죠. 물론 최근 갤럭시 S20 울트라 사태 이후 아직은 소니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최근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센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몇 가지 펀더멘털한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화소수를 늘리는 것과 픽셀 크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점인데
화소수를 늘리면 더 정밀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단위 픽셀의 크기가 작아지고 확보할 수 있는 광량이 함께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 결국 노이즈를 증가시켜 전체 이미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수적 증대가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닌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의 아이러니,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양사의 기술 싸움을 지켜보면 이 두 기업 간에 조금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 센서 크기는 곧바로 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숫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차금의 개념으로 상수로 두고 이해하면 이 기업 간의 기술 경쟁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데, 센서 크기를 고정하면 결국 화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픽셀 크기가 됩니다. 얼마나 더 작은 공간 안에 하나의 픽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죠. 이 픽셀 미세화의 기술 주도권은 마이크론에서 소니로 넘어온 것이 2000년대 중반이고, 이후 줄곧 소니가 가지고 있던 이 주도권이 2015년 삼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1마이크로미터에 이어 0.9마이크로미터 역시 삼성이 먼저 깨뜨리게 되는데, 이어진 0.8마이크로미터에서는 다시 소니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죠. 이때 삼성이 내놓은 것이 바로 1억 800만 화소의 센서입니다. 언뜻 보면 0.8마이크로미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지 못하니까 센서 크기를 올려서 세계 최대 화소수로 승부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때 이 1억 800만 화소 센서의 등장은 훨씬 더 전략적인 포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삼성은 무작정 초고화소를 만들어 숫자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초고화소를 만들면서도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함께 들고 나왔죠. 대표적인 기술이 픽셀을 하나로 묶어 수광량을 높이는 픽셀 비닝인데, 이어지는 HM1 센서에서는 무려 9개의 픽셀을 묶는 노나셀 기술을 함께 등장시켰죠. 마케팅에 가장 효과적인 초고화소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답을 함께 들고 등장한 삼성.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이슈가 터진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지 센서의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관련된 핵심을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우선 이 근거리 AF와 관련해서는 센서가 커지면서 초점 거리도 함께 길어지고 또 심도가 얕아지면서 근거리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삼성의 센서 기술력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달게 만들었죠. 그리고 조금 더 뼈아팠던 부분은 원거리 AF 이슈인데, 과거의 경우 이 AF 센서가 픽셀들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AF 포인트가 몇 개다, 혹은 AF 영역이 얼마나 크다를 가지고 이 카메라의 성능을 구분했는데, 얼마 안가 모든 픽셀에서 위상차 인식을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듀얼 픽셀 AF죠. 문제는 이렇게 삼성처럼 1억 800만 화소를 구현하고 반대로 픽셀 크기를 극도로 작게 만들 경우 여기에 듀얼 픽셀 AF를 구현하기는 어려웠던 것인데요. 결국 상대적으로 AF 성능이 떨어진 것을 포착한 일부 유저들의 사용기가 등장하며 두 번째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삼성은 TOF 센서를 통해 이 AF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역시 초고화소가 답이 아니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냈던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삼성의 이미지 센서 전략, 초고화소화 전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중요한 점은 아직 이 이야기가 완벽히 결론이 나버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 둘 간의 유불리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삼성의 초고화소 전략의 핵심이 되었던 이 CIS 시장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이 소니의 점유율을 능가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키는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죠. 각각의 진영이 아이폰과 갤럭시를 나눠 가진 상황에서 결국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행방이 승부를 가르는 키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고 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표현되는 스펙이고, 삼성의 초고화소 전략은 바로 이들의 입맛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전략이죠. 이후 삼성 진영에는 샤오미가 전략적 파트너로 가세하며 삼성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억 화소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시장에 다시 한번 초고화소 트렌드를 몰고 오면 서서히 소니를 앞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당시의 소니는 수급 불안정 이슈가 막 점화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소니는 캐파 투자를 2배나 늘리고 나가사키에 새로운 라인을 건설하며 이 수요 증가에 대비하려 했지만, 소니가 커버할 수 있는 공급은 한정적이었죠. 2021년이 되어야 증설된 캐파가 확보되고 그 전까지의 시간 동안 결국 소니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때 가장 많은 부분을 뺏어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D램 생산 라인의 CIS 전환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1억 800만 화소 센서를 통해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요. 이 초고화소 전략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한 얕은 술책이 아니었다는 것, 당시 삼성의 전략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코비드 사태가 터진 겁니다. 소니의 공급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주가 삼성으로 넘어오기 위한 핵심은 이미지 센서 시장의 수요가 늘어 소니의 공급 부담이 가중되는 데 있는데, 올해 터진 코비드 사태는 이 공급 부족의 발생을 아예 막아버렸죠. 그렇게 소니는 대단한 수급 부족 사태 없이 2020년을 보냈고, 다소 늦게 투자된 소니의 나가사키의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0년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 지난 이야기를 왜 구태여 오늘 와서 하냐,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향한 삼성의 전략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게 될 이야기가 바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포기죠.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 시장에 등장한 또 하나의 돌발 변수, 스마트폰 사업 포기의 기로에 서 있는 화웨이로 인해 삼성 측에 다시 유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웨이의 경우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소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화웨이의 사업 철수가 현실이 될 경우 소니가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죠. 화웨이의 빈자리는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골고루 나눠갖게 되겠고, 결국 어떤 식으로 가져가더라도 삼성 측에 다소 유리해진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샤오미와 삼성이 나눠 가지게 되는 화웨이의 부분, 그리고 비보와 오포가 삼성의 센서 채용을 늘려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두고 삼성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인데, 이 과거 이미지 센서 시장을 소니가 주름잡게 만들었던 기술적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상쇄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의 기술적 포인트가 될 주요 단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 쪽에 유리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이 AI와 관련해서는 소니 쪽에서 먼저 인텔리전트 비전 센서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지만, 이 적층 기술의 핵심이 되는 패키징 기술은 파운드리를 함께 운용하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고, 적층 대상이 되는 D램과 로직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CIS 기술 패권 싸움은 점점 더 삼성이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싸움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유불리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비메모리 세계 유일을 천명한 삼성의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는 시간, 선단 공정에 진입한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 잡은 파운드리, 점점 더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게 될 이미지 센서, 그리고 모바일 AP와 통신까지 미국 IT 기업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야기도 어느덧 전개를 넘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이 만개하면 또 완벽히 다른 지형이 그려지겠죠. 이곳에는 옴니비전이나 ST마이크로, 온세미와 같이 이미 해당 분야에 사활을 걸고 오래전부터 싸움을 준비해온 강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과 새로운 싸움을 대비해야 할 시간이죠. 전기차의 아주 많은 영역을 수직 계열화한 상태로 출발하는 삼성,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우리 기업들의 미래에 기쁜 소식들이 가득한 내일이 되길 빕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